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해설의 우진규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잠시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의 낮은 기온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막바지 찬 공기의 위세가 아직은 좀 강한 듯한데요.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시 천리안 위성 영상인데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쪽 북서쪽으로는 고기압, 우리나라 남동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를 하는 가운데 이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들은 거의 우리나라 동쪽으로 물러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층이 낮은 구름대가 보이고 있으시죠? 자, 이 구름대 왜 그런지 한번 일기도를 중첩해 보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중심으로 기압계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기압에서 출발을 한 이 하나의 축과 그 저쪽 서쪽으로 이루어진 축이 하나 보이고 계시죠? 이 축을 따라 찬 공기가 함께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 공기의 방향은 이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기압계의 방향을 따라 동풍류의 바람을 가지고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동해안에서는 강수가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나타나는 동해안형 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해기차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 눈구름대가 낮은 층으로 이루어지다가 우리나라 뼈대라고 하는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눈이 오게 되죠. 이번 케이스는 여기에 이 저기압에서 동반된 이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눈구름대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을 하고 이 수증기로 인해서 눈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3차원 모시도를 통해서 현재의 눈 언제까지 내릴 것인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 바람의 흐름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약 500m 정도 상공의 흐름이고요. 요 빨간색 선은 영도선, 같은 고도의 영도선 경계입니다. 저 경계는 주로 강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북쪽으로는 눈, 그 남쪽으로는 이제 비를 판단하게 되는 쉬운 임계값인데요.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이런 기류 흐름들이 불면서 오늘 밤에도 저렇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그 영동과 그리고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대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 시간에 비해서는 동풍이 좀 다소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강도가 오늘 낮보다는 조금 약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내일 낮이 되면 이러한 동풍의 성분은 거의 약화가 되면서 서풍 성분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내일 낮이 되면 이렇게 지상류들이 서풍으로 형성이 되면서 동풍의 흐름은 없어지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그런 눈구름대들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영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오늘 밤에 내리는 눈이 과연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바람을 연직 단면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그 북동쪽에서부터 우리나라 남서쪽을 가르는 이런 연직 단면을 그렸을 때 현재 우리나라 그 해안가로 불어 들어오는 이러한 동풍류들은요 대부분 해상에서는 수평적으로 바람의 기류를 보이다가 지성에 부딪히는 이 태백산맥을 부딪히는 곳에서는 급격하게 상승 기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포화층이 이런 지상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영향들을 보이죠. 때문에 많은 눈이 내리고 이러한 영역들은 점차 오늘 밤이 되면은 경북 동해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영향을 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낮이 되면 이러한 동풍 성분은 이제 모두 없어지고 서풍으로 바람이 전환을 하면서 눈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동해안 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얼마 전 주말에 있었던 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월 4일 낮에 천리안 위성 영상인데요. 저 중국 대륙 쪽에 보이는 파란색 영역이 보이시죠? 황사가 발원을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저 자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황사 영역인데요. 대체적으로 고원이나 사막에서 주요 황사가 발원을 하고요. 이번에 영향을 준 황사는 이쪽 내몽골 고원 지역에서 발달을 한 황사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약 5,000에서 6,0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황사가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요. 강한 바람이 지면을 쓸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모래알갱이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향류, 즉 바람의 이동인데요.
바람의 방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황사는 대부분 지상으로부터 약 2km 부근까지 상승한 후에 우리나라로 향하는 바람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강류입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로 떠서 이동하던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르러서는 이 밑으로 향하는 하강류가 형성되면서 입자가 지상으로 떨어져야만 황사가 관측이 되죠. 그럼 일기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사가 일어난 내몽골 고원 부근입니다. 저쪽 서쪽으로는 고기압과 이쪽 저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약 지상에서는 7에서 1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면을 쓸고 오르면서 황사 입자가 관측이 되기 시작하죠. 이후 밤이 되면서 황사 입자는 이 저기압 오른쪽 후면으로 상승류가 강한 구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6일 낮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황사 입자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로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황사가 예상보다 약했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시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기압기 형성이 이렇게 북풍으로 형성이 되면서 서쪽에서 들어와야 하는 황사의 유입 경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내륙에서는 이렇게 약한 북동풍유까지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더 황사가 유입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됐었죠. 더군다나 이날 우리나라는 낮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15도 이상 넘게 형성이 되면서 지면으로부터 지열에 의한 약한 상승류까지 나타날 수 있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황사의 강도가 내륙으로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데이터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빨간색 선이 백령도 부근의 황사 농도입니다. 약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올라갔었죠. 매우 강한 황사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실선, 우리나라 서쪽 남부지방에 위치한 섬해 지역인데요. 보시면 약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오르면서 여기도 역시 강했던 황사 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파란색 선, 서울의 황사 농도인데요. 다른 두 케이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약 18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황사는 약 백령도에서 우리 서울 내륙까지 약 300km 정도도 안 되는 그 사이에서 황사의 강도가 매우 달리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상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